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는 이야기 끝까지 간다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70대 할머니 김영순에게 남편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5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였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은 그녀의 슬픔을 분노와 의심으로 바꿔놓았다. 한 명의 낯선 여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73의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화와 향 냄새로 가득했죠.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예의는 차려야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딸 은영이 제 양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친척들도 모두 와 있었죠. 작은아버지, 시누이 순자, 조카들까지 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진심으로 슬퍼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며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상복은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인간관계를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낯설었어요.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여자를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여자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조문객 명단에도 없는 사람 같았죠. 여자가 영정 앞에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를 바라봤죠. 여자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인의 여자였습니다라고요.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친척들이 놀란 눈으로 여자를 쳐다봤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챕터 2 의심과 분노. 민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벌떡 일어서더니 여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두셨단 말이냐고 했죠.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은영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작은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 순자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조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죠. 저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마치 제가 남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내라는 느낌이었죠.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온몸이 후끈거렸습니다. 낯선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말입니다. 떠날 기색은 없었죠. 마치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비난하는 눈빛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받아내야 했죠. 은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민수가 그 봉투를 노려봤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대답 대신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죠. 저는 그 봉투를 받기가 두려웠어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정말 남편의 비밀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죠. 챕터 3 증거의 그림자.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직접 열 수가 없었어요. 안에서 편지 몇 통과 사진들이 나왔죠. 편지 맨 위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본 그 글씨체였죠.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나왔죠. 사진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죠. 남편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이럴 수가 없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은영이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무슨 내용인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저었죠. 민수는 사진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 남편과 그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죠.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친척들도 사진을 보며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작은아버지는 형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조문객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더욱 창피했죠. 장례식장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모두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어요. 낯선 여자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챕터 4 가족의 균열.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라고 했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날 거라고 걱정했어요. 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질까봐 걱정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보다도 가족이 흔들리는 게 더 괴로웠죠. 이런 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상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숨겨둔 재산이나 빚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민수는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듣기 싫었죠. 이웃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하거나 아예 고개를 돌렸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마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슈퍼에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순 씨 남편이 여자 문제가 있었다더라. 장례식장에서 큰일 났다더라 하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소문들을 듣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그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를 속이고 살았나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죠. 편지와 사진은 민수가 가져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들을 다시 보기가 무서웠죠. 혹시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까봐 말이에요.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챕터 5 흔적을 쫓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메모해뒀습니다. 시외에 있는 주소였어요.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저는 혼자서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또 아이들이 말려도 갈 생각이었어요.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랐죠.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저를 속였을까요?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주소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대문도 오래돼 보였죠.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 집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는 저를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 주소를 보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죠. 여자가 망설이더니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진들이었죠. 언제 찍은 건지 궁금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낯익은 느낌만 있었죠. 챕터 6 진실의 문턱. 여자가 차를 끓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장례식장에서 한 말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긴장한 채로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인의 여자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어요.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말해달라고 했죠.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은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관계냐고 물었죠. 여자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친오빠라고 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혼자 자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순이라고 했어요.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졌다고 했죠. 그때 나이가 7살이었다고 해요. 피난을 가던 중에 인파에 휩쓸려 오빠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60년 넘게 헤어져 살았다고 했어요. 서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순이의 눈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남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죠. 저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하기를 망설였다고 했어요. 혹시 가정에 문제가 될까 봐서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남편이 평생 여동생을 그리워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순이를 걱정했다고 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순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다고 해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장례식장에 왔다고 했죠. 저는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오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챕터 7 오해의 눈물.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민수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면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겠냐고 했어요.
분명히 거짓말일 거라고 했죠. 은영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증거라고 가져온 것들이 위조된 건 아니냐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순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며칠 후 순이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어요. 남편과 순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부모 이름도 같았어요. 전쟁 당시의 피난민 기록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헤어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공식 문서였죠. 위조하기 어려운 자료들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이 생전에 써둔 수첩이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에 건네준 거였어요. 남편 특유의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수첩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여동생을 찾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절절히 느껴졌죠.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혼자서 그 모든 그리움을 견뎌왔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어요. 이미 이루어진 가정에 과거 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남편의 그런 배려심을 알게 되니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와 가족을 생각해 준 거였죠. 민수와 은영도 결국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했던 자신들을 자책했어요. 특히 민수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죠. 이제 순이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것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마음속으로 사과했죠. 챕터 8 치유와 화해. 며칠 후 순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올릴 꽃이라고 했죠. 저는 순이와 함께 남편의 묘소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순이가 그동안 얼마나 오빠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죠. 묘소 앞에서 순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며 목 놓아 울었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60년 만에 만난 남매였지만 이미 한 명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순이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자상했는지 말이에요. 전쟁 중에도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했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묘소에서 돌아온 후 저는 순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순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죠. 순이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순이를 환영했습니다. 고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다 모였다고요. 당신도 마음 놓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도 가족의 갈등도 모두 해결됐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저희를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요? 순이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가끔 순이와 함께 남편 묘소를 찾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비밀을 간직한 채 혼자 아파했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은 결국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어요. 이제 저는 순이와 함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남매의 재회를 대신 이뤄주고 싶어요. 세상에는 때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주죠.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와 의심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